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9일 화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보면요. 코스피가 1%, 코스닥은 2% 하락했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약 900여 개 많았고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코스피에서 개인만 매수했고요. 기관의 매도에도 보험과 투신 쪽은 매수 좀 들어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개인만 매수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의 순 매매 규모는 크진 않아요. 금융투자도 전일 좀 매수를 했었고요. 그러나 코스닥에서 좀 하락폭이 좀 더 컸었습니다. 전일 시장 좀 살펴보면 미국 경기부양책 상원 통과 소식으로 상승 시작했지만 역시 미국 국채금리가 재차 강세 흐름을 보이자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부양 속도 조절 및 중국의 경제 회복 불확실성 발언에 따른 중국 시장 약세에 동조화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오전 중에 사우디 원유 저장시설 미사일 공격 소식에 브렌트유 가격이 2년 만에 70달러를 돌파한 것도 부담 요인이 되었고요. 고객 예탁금이 최근의 고점이 최근이라고 하기에도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좀 지났는데 한 74조 원까지 상승했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고객 예탁금이 10조 원 이상 빠진 상황이죠. 63조 원 미만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이고 또 코스피는 이틀 연속 거래대금이 감소했고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12조 원을 넘지 못하고 11조 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체감적으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약하다 보니 또 관망 심리가 우세한 것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은행 업종이 무려 4%대, 철강 보험 업종이 1%대 상승하면서 업종별 차별화는 심화 양상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서부터 65위까지의 종목 중에 겨우 5개 종목만이 상승했을 정도로 코스닥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심했습니다. 환율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불안감 심화로 1133원대로 상승을 보였고요. 뉴욕 3대 지수를 보면 차별화가 심했죠. 다우는 장중에 여기도 살짝 보실 수 있고 좀 이후에 보겠지만 다우는 장중에 신고가 나섰어요. 근데 나스닥은 2% 하락, 2.4% 하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5.4% 하락했습니다. 시장 좀 보면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1.6%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특히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옐런 장관은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국채금리 상승에 반영된 것이 인플레가 아닌 강한 회복에 대한 기대라고 평가했죠.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국채금리 상승의 긍정적인 면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다우와 S&P 500은 다우는 오히려 장중 신고가, S&P 500도 그렇게 하락폭은 크지 않았고 경기 순환주인 업종들은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지수, 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 올해 가계 지출 전망 등 모두가 금리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잘 나온 거죠, 지표들이. 종목들을 보시면요. 애플 4.1% 하락했는데 2017년 12월 출시된 아이맥 프로를 단종한다고 발표한 것이 좀 부담 요인이 되었고요. 알파벳도 4.2% 하락, 테슬라가 참 요즘 힘에 버겁죠. 5.8% 하락했고 니오도 7.6%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도 4.4% 하락했고요.
네, 퍼스트솔라 3.05% 하락했고, 그래서 대형 기술주, 반도체, 소프트웨어, 비트코인 관련 기업 등 대부분 부진했고요. 반면 보잉이 0.3% 상승했고, 카니발 2.3%, 부킹닷컴이 2.6% 상승했고요. 델타항공이 3.6% 상승, 디즈니가 6.2% 상승, JP모건 1.3% 상승, 그리고 로스스토어 6.4% 상승하는 등 여행, 항공, 레저, 소매, 유통 등 금융 등 상승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항공기 대여 사업과 아일랜드 에어캡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3.9% 상승했고요. 게임스탑이 반려동물 업체 창업자 라이언 코언이 게임스탑의 온라인 강화를 주도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크게 상승했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웨드부시 증권의 목표가 상향 조정 이후로 15.4%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약간 좀 이게 반대로도 이제 엇갈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난 주말 미국 상원이 1조 9천억 원 부양책을 가결된 점이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무려 2.3% 하락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했죠.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및 인민은행의 유동성 관련 규제 강화 소식, 또한 홍콩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된 것이 주된 약세의 배경이었습니다. 유가와 금 가격 모두 하락했는데요. 금 가격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1.2% 하락했고, 유가는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브렌트유 장중 한때 배럴당 71달러 넘어서면서 급등했고, 텍사스 원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텍사스 원유도 68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었지만 최근 급등한 것에 대한 또 차익 실현으로 오히려 하락 마감은 했습니다. 오늘도 발표되는 지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가 다우산업 지수입니다. 이틀 연속 양봉이고요. 장중에는 무려 2%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산업 지수는 결국에 저점을 높이면서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S&P 500 장중에 21선까지 상승을 했었고, 살짝 조정 나왔지만 지수는 60일선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1%까지 상승했었죠.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종가 기준으로는 최근 들어 최저치죠. 물론 장중 기준으로는 전일이 아직 남아있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121선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참 다우와 나스닥이 굉장히 차별화가 심한 모습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전일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주말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미국의 금리 상승과 중국 증시의 하락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참 최근에 특히 중국과 동조화되는 흐름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파우치 소장은 미국 백신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고, 추가 부양책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정상화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 역시 미국 증시의 차별화가 커진 모습의 국내 증시도 업종별 차별화는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상승 종목수들이 아주 적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도를 기록 중인데 달러 강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수급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 외국인의 수급에서조차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음 참고해야겠고요.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흐름이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죠.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투심이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시에는 기술적으로는 여기 이 정도면 하방 경직성이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가격에서조차도 또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와 같은 차별화가 계속 지속된다? 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고, 근데 지금이 좀 워낙 좀 극심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을 뿐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반전될 수 있는, 반전될 계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역시 화이팅이고요. 전 오늘 약 20일 만에 또 다시 새로운 기업 탐방 갑니다. 탐방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